운동을 마치고 힘이 붙기는커녕 오히려 온몸이 쑤시는 듯한 통증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꾸준히 움직이고 활동적으로 지내면 다리 힘은 저절로 유지될 거야 라는 말을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전보다 무릎이 더 자주 아프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휘청거리는 느낌이 들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60대 후반김 할머니께서는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열심히 운동하셨지만 최근 들어 무릎 통증이 심해져 집안에서조차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어졌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많은 노인분들이 다리 힘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스트레칭을 하고 꾸준히 걷고 심지어 헬스클럽에서 나름의 근력 운동까지 시도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리는 점점 더 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힘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운동이 노인분들에게 안전한 것은 아니며 특히 60세 이후의 다리 건강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일부 운동들은 신체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될 경우 오히려 무릎 관절을 닳게 하고 엉덩이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근육 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위험에 대해 미리 경고를 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너무 늦게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의 이러한 걱정을 말끔히 덜어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즉시 중단해야 할 4가지 운동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그보다 훨씬 안전하고 쉬운 방법으로 통증이나 부상 위험 없이 다리 근력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 운동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60세 이후 여러분의 다리를 진정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무작정 더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 신체 상태에 맞춰 훨씬 더 현명하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편안한 의자를 찾아 앉아 긴장을 푸시고 제가 제시하는 해결책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70대 초반 박 할아버지께서는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위해 다양한 운동을 즐겨 하셨지만 60대 후반부터 잘못된 운동 방식으로 인해 무릎과 허리 통증이 심해져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처럼 노년기의 운동은 신중한 접근과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노년 건강과 관련된 어떤 질문이라도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더욱 유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체 운동의 왕이라고 칭하는 딥스쿼트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50대 후반 초의 할머니께서는 젊은 시절에는 딥스쿼트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수행하셨지만 6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무릎 통증이 심해져 더 이상 딥스쿼트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헬스 트레이너나 운동선수, 젊은 사람들이 완벽한 자세로 깊숙이 내려갔다가 마치 용수철처럼 탄력 있게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흔히 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젊은 시절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딥스쿼트를 수행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여러분의 몸이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릎은 이전처럼 부드럽게 굽혀지지 않고 엉덩이는 다소 뻣뻣하며 균형 감각은 20년 전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 시기에 딥스쿼트를 시도하는 것은 단순한 근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관절이 그 압력을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 얼마나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근육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만약 이러한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다리는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잠시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한국의 70대 초반 박 할아버지께서는 딥스쿼트를 시도할 때마다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심한 통증을 느껴 중단하시기를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을 앞으로 쭉 뻗은 자세로 서 있습니다. 딥스쿼트 자세로 천천히 몸을 낮추기 시작하지만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되는 지점까지 내려가기도 전에 무릎이 불안정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릎 앞쪽 깊숙한 곳에서 찌릿하고 날카로운 압력이 느껴지고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살짝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고 했을 때 허벅지 근육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듯하고 마치 무릎 관절만이 온 힘을 다해 몸을 지탱하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짐작이 가시죠? 실제로 딥스쿼트는 무릎 관절, 특히 슬개골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이 부위는 연골 손실이나 초기 골관절염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취약한 지점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 이하로 깊이 내려가는 동작은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상상 이상으로 크게 증가시킵니다. 만약 여러분의 무릎 연골이 이미 얇아져 있거나 염증이 있는 상태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험은 단순히 장기적인 관절 마모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낙상, 심각한 염좌 또는 걷잡을 수 없는 부상으로 이어져 여러분을 몇 주, 심지어 그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쿼트 자체를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한국의 60대 중반윤 할머니께서는 젊은 시절 에어로빅 강사로 활동하셨지만 노년에 무리하게 딥스쿼트를 시도하시다가 무릎 관절에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고 이후 오랫동안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현재 신체 상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스쿼트를 해야 합니다. 얼마나 깊이 내려갈 수 있는지 과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핵심은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대퇴사두근, 둔근, 햄스트링과 같은 올바른 근육들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안전한 스쿼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더 나은 대안인 의자 스쿼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그 효과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바퀴가 없는 튼튼한 의자 앞에 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발은 엉덩이 너비 정도로 벌리고 균형을 잡기 위해 팔을 앞으로 쭉 뻗습니다. 이제 엉덩이가 의자 좌면에 부드럽게 닿을 때까지 천천히 몸을 낮추되 완전히 털썩 주저앉지는 마세요. 그저 의자에 살짝 닿는 느낌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발 뒤꿈치에 힘을 주어 다시 천천히 일어섭니다. 이 운동은 여러분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너무 깊이 내려가지 않고도 다리 근육을 충분히 단련할 수 있으며 혹시라도 불안정한 느낌이 든다면 든든한 의자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지해 줄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침대나 주방 조리대와 같이 더 높은 표면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높이를 낮춰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팁을 드리자면 처음 몇 번은 벽 근처에서 하거나 보행기를 가까이에 두고 운동하시면 더욱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의자 스쿼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의자에서 일어서기, 변기에 앉았다 일어나기, 차에서 내리기 등과 같은 실제 생활의 필수적인 움직임들을 효과적으로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동작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분의 다리를 튼튼하고 기능적으로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70대 중반정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꾸준히 의자 스쿼트를 실천하신 결과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의자에서 일어나실 뿐만 아니라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훨씬 편안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의자 스쿼트조차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앉아서 다리 펴기 운동이나 의자 팔걸이나 옆면을 이용하여 몸을 지지하며 일어나는 보조 스쿼트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은 완벽한 자세를 처음부터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튼튼한 다리를 유지하기 위해 굳이 깊은 스쿼트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현명하게 스쿼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명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무릎을 지지하고 관절을 보호하며 동시에 다리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운동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또 다른 인기 있는 헬스클럽 운동인 레그 프레스 머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안전해 보이지 않나요? 앉아있고 등은 편안하게 지지되어 있으며 넘어질 위험도 전혀 없습니다.
넓은 발판에 발을 편안하게 올려놓고 무게를 밀었다가 천천히 다시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얼마나 쉬운가요? 사실 많은 노인분들이 균형을 잡거나 크게 움직일 필요 없이 다리 근력을 비교적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는 생각에 이 머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60세가 넘는 분들에게 레그 프레스 머신은 조용히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국의 60대 후반윤 할머니께서는 레그 프레스 머신을 꾸준히 사용하셨지만 최근 들어 무릎 통증이 더욱 심해져 결국 운동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레그 프레스 머신에 앉으면 보통 약간 비스듬히 뒤로 기대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발은 발판의 비교적 높은 위치에 놓이고 무게는 발판 양쪽이나 아래쪽에 실립니다. 발판을 앞으로 밀어낼 때 동작 자체는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엄청난 양의 힘이 여러분의 무릎, 엉덩이, 그리고 허리를 통해 직접적으로 전달됩니다. 이는 종종 걷거나 서 있거나 심지어 스쿼트를 할 때 여러분의 몸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입니다. 그리고 뒤로 기대어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코어 근육이나 안정화 근육들은 전혀 이 압력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모든 부담이 한 방향으로 오롯이 여러분의 관절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여러분이 이러한 손상을 즉시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동 후 뻣뻣함, 계단을 오를 때의 통증, 심지어 아주 간단한 물건을 줍기 위해 몸을 굽히는 동작에서도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종종 잘못된 자세에서의 부적절한 하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부담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70대 초반조 할아버지께서는 레그 프레스 머신을 꾸준히 사용하시면서 다리 근력이 밤너 향상되었다고 느끼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한 허리 통증으로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위험은 바로 과신입니다. 머신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노인분들이 자신의 관절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무게를 싣게 됩니다. 결국 등에 바벨을 짊어지고 하는 스쿼트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인위적인 안정감은 매우 기만적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그 무게가 머신에서 왔는지 스쿼트랙에서 왔는지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가해지는 압력만을 고스란히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무릎 연골이 이미 얇아져 있거나 허리 디스크가 압박된 상태라면 그 손상은 조용하고 꾸준히 여러분의 몸을 잠식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력 운동 자체를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단지 관절에 부자연스러운 스트레스를 가하는 특정 동작을 고집하는 대신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가동 범위 내에서 다리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움직임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60대 중반박 할머니께서는 레그 프레스 머신 대신 지지대를 잡고 천천히 스텝업 운동을 꾸준히 하신 결과 무릎 통증 없이도 다리 근력을 효과적으로 키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지지대를 이용한 스텝업 운동을 시도해보세요. 아주 낮고 튼튼한 발판을 찾으세요. 높이가 15cm에서 20cm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 카운터나 난간 옆에 서세요. 천천히 한 발을 발판 위로 올린 다음 다른 발을 가져와 함께 발판 위에 섭니다. 그런 다음 같은 방법으로 천천히 발을 내려옵니다. 이 모든 동작을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제어하면서 수행하세요. 서두르거나 뛰는 동작 없이 꾸준하고 의도적인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운동은 계단을 오르거나 연석을 밟는 것과 같은 실제 생활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모방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무릎과 허리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지 않고도 다리, 둔근, 심지어 코어 근육까지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에는 발판이 너무 높게 느껴진다면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저항밴드를 이용한 앉아서 다리 펴기 운동이나 의자를 잡고 하는 부드러운 미니 스쿼트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훌륭한 선택은 서서 발꿈치 들어올리기 운동입니다. 튼튼한 의자 등받이를 잡고 천천히 발꿈치를 바닥에서 들어올려 발가락으로 지탱합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발꿈치를 내립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력을 강화하고 발목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이는 튼튼하고 안정적인 다리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목표는 보디빌더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차에서 쉽게 내리고 무거운 식료품을 번거로움 없이 나르고 발을 헛디딜 염려 없이 편안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진정한 근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한국의 70대 초반 이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의자를 잡고 스텝업 운동과 발꿈치 들어올리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전혀 해롭지 않아 보이는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흔히 좋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불리는 그 빠르고 탄력 있는 움직임들 말입니다. 점핑잭, 박스점프, 제자리 뛰기 또는 온라인 운동 비디오에서 강사가 자, 조금만 더 뛰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활기찬 루틴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이전에도 그것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심장을 뛰게 하고 근육을 활성화시키려는 희망으로 직접 시도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60세 이후 여러분의 다리는 특히 딱딱한 표면에서의 반복적인 점프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관절에 더 많은 쿠션이 있었고 힘줄은 탄력이 넘쳤으며 근육은 훨씬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몇 번의 점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번 점프할 때마다 발목, 무릎, 엉덩이, 심지어 허리까지 날카롭고 충격적인 힘이 직접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예전과 같은 충격 흡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힘은 고르게 분산되지 않고 가장 취약한 부위에 집중됩니다. 함께 이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한국의 60대 후반 최 할머니께서는 온라인 운동 비디오를 따라 점핑잭을 하시다가 무릎과 발목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운동 후에는 엉덩, 이까지 아파서 며칠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실 바닥에 서서 비디오를 따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자, 워밍업으로 점핑잭 30번 갑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팔과 다리를 힘차게 움직이며 시작하지만 10번째 점프쯤 되자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발 뒤꿈치에는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집니다. 운동이 끝난 후에는 엉덩이까지 뻐근하게 아파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 힘듭니다. 익숙한 상황인가요? 최악의 부분은 여러분이 그 손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이에 고강도 움직임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혹은 더 심하게는 작은 낙상이나 발을 삐끗한 후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저 좋은 운동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유산소 운동은 여전히 여러분의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며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점프만이 심박수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노인분들에게는 점프가 가장 위험한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제자리 걷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걷기입니다. 똑바로 서세요. 한쪽 무릎씩 번갈아 가며 부드럽고 꾸준한 리듬으로 들어 올리세요. 팔을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도 심박수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놀라실 겁니다. 또 다른 훌륭한 대안은 옆으로 걷기입니다. 저항밴드를 무릎바로 위에 놓거나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밴드 없이 해도 좋습니다. 발을 가볍게 유지하면서 천천히 옆으로 걷습니다. 발은 땅에 붙인 채로 바깥쪽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운동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좀 더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앉아서 하는 유산소 운동을 추가해보세요. 튼튼한 의자 가장자리에 앉아 빠른 속도로 발끝으로 바닥을 두드리거나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팔을 뻗는 운동을 해보세요. 저강도이지만 여전히 에너지와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부드럽게 춤을 추세요. 옆으로 흔들고 앞으로 뒤로 움직이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이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작은 점프라도 착지할 때마다 다리가 흡수해야 하는 충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은 단순히 근육통에 그치지 않고 염증, 힘줄 손상, 심지어 몇 달 동안의 이동성을 앗아갈 수 있는 낙상까지 포함합니다. 한국의 70대 초반 박 할아버지께서는 격렬한 에어로빅 대신 제자리 걷기나 옆으로 걷기와 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무릎 통증 없이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활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음에 화면에서 활기차게 뛰는 강사를 따라 하고 싶어질 때는 잠시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움직임이 내 무릎에 친절한가? 내 관절이 나중에 고마워할까? 그리고 대답이 아니오일 수도 있다면 잠시 멈추고 더 현명한 움직임을 선택하는 것은 완벽하게 괜찮습니다. 목록의 마지막 운동인 런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다리 근력에 큰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60대 후반 김 할머니께서는 젊었을 때는 런지를 쉽게 하셨지만 60대 후반부터는 무릎과 엉덩이 통증 때문에 런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런지를 볼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잡지에서 이야기하고 개인 트레이너가 추천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발을 앞으로 내딛고 등을 곧게 펴고 내려갔다가 기계처럼 올라옵니다. 하지만 노인, 특히 60세 이상인 경우 지지할 것 없이 런지를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포워드 런지를 할 때 한 발을 크게 앞으로 내딛고 앞쪽 무릎을 굽히고 뒤쪽 무릎은 바닥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체중이 앞으로 이동합니다. 문제는 몸이 안정되려고 하는 동안 두 개의 좁은 선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한 허벅지, 유연한 엉덩이, 안정적인 발목, 좋은 균형 감각, 그리고 빠른 반응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하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런지 자세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약간 균형이 안 맞는 것을 느끼지만 계속합니다. 뒤쪽 무릎을 낮추면서 앞쪽 무릎이 갑자기 너무 앞으로, 심지어 발가락 너머로 움직입니다. 발 뒤꿈치가 약간 들릴 수도 있고 허벅지에 당기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흔들리고 몸을 지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무릎과 엉덩이는 이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작은 염좌, 아주 작은 미끄러짐, 그리고 보호하려고 하는 근육의 느린 타박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지 없이 런지를 하는 것이 몸의 한쪽에 모든 압력을 가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붙잡을 것 없이 한 발로 스쿼트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60세 이후 균형 감각이 나빠지고 반사신경이 느려지기 시작하면 이 움직임은 건강해지는 것보다 부상을 피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런지를 완전히 피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안전하게 한다면 런지는 다리 근력, 엉덩이 움직임, 심지어 자세에도 좋습니다. 안전하게 런지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박 할머니께서는 70대 초반부터 런지 대신 의자를 잡고 리버스 런지를 꾸준히 하신 결과 무릎 통증 없이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셨다고 합니다. 지지된 리버스 런지로 시작하세요. 균형 중심을 벗어나게 하는 앞으로 내딛는 대신 뒤로 내딛습니다. 의자, 조리대 또는 벽 옆에서 하세요. 균형을 잡기 위해 잡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손을 가볍게 대고 한 발을 천천히 뒤로 뻗습니다. 편안하게 느껴지는 만큼만 부드럽게 몸을 낮춥니다.
앞쪽 무릎이 발목과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세요. 그런 다음 다시 일어섭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몸이 똑바로 유지되며 제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울어지거나 균형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스태틱 스플릿 스탠스 밴드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발을 땅에 대고 앞뒤로 벌린 상태에서 지지대를 잡고 작은 런지처럼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그것조차 불안정하게 느껴진다면 저항밴드를 이용한 앉아서 하는 레그 컬이나 의자를 잡고 하는 간단한 스텝백으로 시작하세요. 이것들은 같은 근육을 사용하지만 이완 부담이 없는 쉬운 단계입니다. 목표는 도전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치지 않고 더 강해지기 위해 현재 신체 상태를 이해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한 번의 잘못된 런지,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 또는 한 번의 날카로운 비틀림으로 몇 주, 또는 그 이상 활동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더 빨리 손실되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악순환입니다. 잠시 멈춰 숨을 쉬어봅시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중요한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종종 우리는 고통을 무릅쓰고 계속하거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계속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60세 이후 여러분의 몸은 다른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좋지 않을 수 있는 운동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무릎을 아프게 하는 딥스쿼트, 관절을 압박하는 레그 프레스 머신, 착지에 스트레스를 주는 점프 운동, 그리고 균형을 잃을 위험이 있는 지지 없는 런지입니다. 대신 우리는 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부드럽고 관절의 친화적인 움직임을 선택할 것입니다. 다리 힘은 단순한 근육 이상입니다. 그것은 정원을 걷고 두려움 없이 계단을 오르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똑바로 서고 망설임 없이 삶의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힘을 되찾기 위해 힘든 운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관리하고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셨다면, 공감하거나 영감을 받으셨다면 계속 연락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60세 이후 어떤 운동이 다리에 도움이 되었거나 해를 끼쳤나요? 노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더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원하시면 시니어 건강 팁을 구독하세요. 시니어 건강 팁에서는 매일이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하게 살고 한 번의 좋은 발걸음으로 잘 늙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다리에는 아직 많은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발걸음이 안정적이고 강하고 활력 넘치도록 합시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